안녕하세요. 물류하는 동생 물동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인코텀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부터는 지난 영상에 이어 각 인코텀즈별 운영 실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C텀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가 정리한 인코텀즈에서 C텀즈는 CIF와 CFR을 지칭합니다. 둘 다 슈퍼가 캐리어의 프레이트까지 물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데요. 즉 슈퍼는 슈퍼의 창고에서 수출항, POL까지 내륙 운송비, 수출 통관비, 폴트 이용료, 도착항 POD까지의 캐리어 프레이트, 항공의 경우 에어 프레이트, 해운의 경우 오션 프레이트를 부담하고 컨사이니는 도착항 POD부터 자신의 창고까지 모든 물류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럼 C텀즈, 수출자의 물류회사 입장에서 운영 실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근무하는 물류회사의 고객사 중 한 회사가 C텀즈, CIF나 CFR, 수출 견적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고객이 수출하고자 하는 화물의 종류와 양을 확인해서 인코텀즈 룰에 따라 수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항목들을 각 실행업체로부터 확인합니다. 먼저 수출하는 고객사의 창고에서 수출항까지의 내륙 운송비를 운송사나 화물기사와 확인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회사가 자차를 운용하고 있다면 관련 팀과 비용을 확인합니다. 이후 관세법인 혹은 여러분의 회사에 통관 조직이 있다면 관련 부서와 수출 통관 비용을 확인하고 운송 형태에 따라 항공사 혹은 선사와 수출항 이용료, 폴트에서 폴트까지의 프레이트 비용을 확인하여 고객과 계약된 매출 단가나 적정 마진 단가를 더해 고객사의 견적을 오퍼합니다. 이후 해당 고객사에서 오퍼한 견적에 대해 컨펌을 하면 예정된 스케줄의 물류 오퍼레이션, 즉 운영이 시작됩니다. 간단하죠? 다만 수출자 입장에서 C텀즈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수출하고자 하는 화물의 종류와 양, 그리고 수출자가 마스터빌과 더불어 하우스빌 진행을 원하는 것인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화물의 종류와 양은 견적 확인 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컨테이너 장입이라고 해도 화물의 종류나 무게에 따라 운임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무기류나 온도에 민감한 화물 등 이전에 진행해본 경험이 없는 화물 종류라면 진행 여부를 더욱 고민해봐야 합니다. 진행 경험도 없고 해당 화물과 같은 종류를 전문으로 하는 파트너를 알지도 못한다면 괜히 이러한 화물을 맡아서 진행했다가 데미지나 통관상 이슈로 클레임 및 보험 처리 등 일도 복잡해지고 비용도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운송장이 마스터빌인지 하우스빌 진행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유입니다. 보통은 하우스빌, 즉 항공사나 선사빌 외에 추가적으로 물류업체 빌 발행을 많이 합니다. 도착지에서 안정적이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기도 하고 화물 운송을 위임한 물류업체가 도착지 폴트까지 화물을 케어해주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그래서 글로벌 회사의 해외법인 간 거래처럼 하우스빌이 필요 없는 경우도 하우스빌 진행이 통상적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만약 고객사가 하우스빌 진행을 원하는데 도착지 국가에 거래하는 파트너나 여러분 물류회사의 법인이 없을 경우는 갑자기 새로운 파트너를 구하지 않는 한 하우스빌 진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들 때문에 화물 운송 의뢰가 왔다고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물류회사가 이 고객사의 화물을 맡을 역량이 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이 두 가지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기업이든 중견이든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확인 안 하고 일만 벌이는 분들도 의외로 꽤 많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이 컨사이니, 즉 수입자의 고객사를 둔 물류회사 경우입니다. 이 경우 물류회사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는 C텀즈, CIF, CFR, 수출을 진행한 물류회사의 도착지 파트너 혹은 법인이고 수입자 컨사이니와는 아무런 연결관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여러분은 단순히 하우스빌 발행의 마지막 역할로서 화물이 도착지 항구, 즉 POD에 도착했음을 수입자와 수입자가 위임한 물류업체에 통지, 즉 노티파이만 해주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첫 번째 경우에 물류회사가 준 노티파이를 받아 수입자 컨사이니에게 실질적인 물류 서비스를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즉 수입 통관과 POD에서 수입자의 창고까지 내륙 운송을 진행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모두 포괄하는 경우입니다. 즉 수입자에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회사가 수출자 물류회사의 파트너이거나 법인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한 물류회사에서 화물이 POD에 도착함과 동시에 바로 수입 통관과 내륙 운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도착지 물류 서비스를 진행하는 두 번째나 세 번째 물류회사에 근무한다면 수출자 물류회사와 마찬가지로 관세사나 여러분이 근무하는 물류회사 내 관세 조직과 비용을 확인하고 운송사 혹은 여러분이 근무하는 물류회사가 자차를 운영하는 경우 관련 부서와 비용을 확인하여 수입 통관 비용과 운송 비용 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해 수입자 컨사이니에게 오퍼합니다. 다만 C텀즈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상 슈퍼가 자재 공급자이고 컨사이니가 생산자인 것처럼 단발이 아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무역 거래 관계이거나 글로벌 회사의 같은 해외 법인 간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번 견적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물류사, 고객사 간 연간 계약을 해서 계약 단가로 C텀즈 물류 오퍼레이션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파트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C텀즈 진행에 숨어있는 영업 기회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슈퍼, 수출자에게 C텀즈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회사나 컨사인이 수입자에게 도착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회사와 다르게 단순히 하우스빌 발행의 마지막 역할로서 화물이 도착지 항구, 즉 POD에 도착했음을 수입자와 수입자가 위임한 물류업체에 노티파이만 하는 물류회사 경우는 해당 슈퍼와 컨사인이 간 C텀즈 무역거래에 대한 정보가 있음에도 단순히 노티파이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분이 이 노티파이 역할의 물류회사에 근무하는 영업사원이라면 해당 컨사이니가 지금 어떤 단가에 어떠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정보를 확인해 현재 물류업체보다 더 나은 서비스와 단가를 제공하겠다고 영업을 시도할 수 있는 숨은 기회가 있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아직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도 기본기를 다지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인코텀즈별 실무 내용으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관련한 질문이나 별도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물류하는 동생 물동이었습니다.